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서울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시나요? 넷플릭스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K-팝, 스타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아니면 24시간 잠들지 않고 번쩍이는 네온사인의 거리?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 장면 중 하나가 떠올랐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서울의 1%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보아왔던 모든 환상과 편견을 처참히 깨버릴 진짜 서울의 민낯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그동안 여행했던 그 어떤 곳보다 기이하고 놀라우며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의 대비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빠른 인터넷이 흐르는 초거대 도시의 심장부에서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 고가의 택배 상자가 허름한 골목길 문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믿기 힘든 평화로움. 하지만 그 안락함에서 차로 불과 1시간만 북쪽으로 달리면 총구를 마주한 채 70년 동안 시간이 멈춰버린 세계 최악의 접경지가 나타나는 극한의 긴장감. 서울은 이 두 가지 이질적인 풍경이 한 그릇에 담긴 비빔밥 같은 도시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평범한 부부인 우리가 서울 땅을 밟자마자 겪어야 했던 감각의 과부하와 잊을 수 없는 문화. 충격의 실체. 우리는 여행 내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은 과연 수십 시간을 나라와 비행기 표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도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하게 꾸며진 자본주의의 환상에 불과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20일간의 한국과 일본 대장정 중 가장 뜨겁고 가장 치열했으며 가장 감동적이었던 서울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유니버스가 숨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영원히 놓치게 될 겁니다. 특히 뒤에 나올 지하 70m의 그 순간과 우리가 명동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사건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우리와 함께 진짜 서울의 심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가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명동은 말 그대로 감각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도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맥동하고 있었고 사방에서 번쩍이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은 우리의 시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죠. 도쿄의 시부야나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도 가보았지만 명동은 그곳들과는 또 다른 독특한 압도적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가고 길거리마다 늘어선 노점상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고소하고 매콤한 향기들이 우리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예고해드렸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명동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전기차에 치여 큰일 날 뻔했어요. 런던의 시끄러운 블랙캡. 택시 소리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현대적인 전기차는 마치 미래 도시에서 온 소리 없는 암살자 같았죠. 서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무서운 속도감을 품고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겪은 그 아찔한 순간은 뒤에서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명동의 거리는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만큼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이 반겨주는 고양이 카페, 독특한 테마로 꾸며진 카페들, 그리고 여성들을 유혹하는 수천 개의 화장품 가게들. 이곳은 자본주의의 정점이자 서울의 가장 화려한 겉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 화려한 표면을 한꺼풀 벗겨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적인 서울의 빌딩 숲 뒤에 숨겨진 수백 년 전의 한국, 조선의 심장을 만나러 가야만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영국의 오이스터 카드와 비슷한 티머니 카드를 충전해서 쓰는 방식은 아주 익숙했지만 지하철역 내부의 결벽에 가까운 청결함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도착 시간은 우리를 감탄하게 했죠. 하지만 지하철역 계단을 빠져나와 웅장한 광화문 앞에 선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울이 가진 진짜 힘,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고 장중한 북소리가 도심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지는 순간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21세기 디지털 도시 서울에 있지 않았습니다. 15세기의 화려한 관복을 완벽하게 재현한 수문장들의 절제된 동작, 그리고 그들의 흔들림 없는 무표정한 눈빛. 마치 거대한 역사 영화의 촬영장 속에 우리가 엑스트라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영국 버킹엄 궁전의 교대식이 현대 군대의 업무적인 절차와 전통이 결합된 형태라면 한국의 이 행사는 완벽하게 보존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역사의 예술이었습니다. 거대한 전통 목조홀인 근정전과 그 앞에 펼쳐진 고요한 안뜰, 그리고 그 처마 끝으로 걸쳐진 인왕산의 수려한 경치는 현대적인 빌딩숲 한복판에 이런 신성한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곳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립된 조선 왕조의 법궁, 즉 나라의 심장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잿더미가 되고 일제강점기 때 다시 한번 철저히 파괴되는 민족의 아픔을 겪었지만 한국인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역사를 한 땀 한 땀 복원해냈습니다.
오늘 아침 명동의 소음 속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움은 이 고요한 궁궐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고, 우리는 서울이 단순히 빠른 도시가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진 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을 걷다 보면 가장 인상적인 풍경 중 하나는 바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물결입니다. 단순히 전시된 옷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궁궐 곳곳을 누비는 모습은 마치 정지된 사진 속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마법 같았죠.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아주 영리하고도 아름다운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궁궐 입장이 완전히 무료라는 것이죠. 이 파격적인 혜택 덕분에 궁궐은 그저 구경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를 미소 짓게 했던 건 외국인 남자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남자 한복은 바지 형태지만 화려한 치마 형태의 여자 한복이 더 예뻐 보였는지 드레스처럼 여자 한복을 입고 천진난만하게 사진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전통을 엄숙하고 지루하게만 대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서울의 유연한 에너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다음번 방문 때는 꼭 한복을 입고 이 궁궐의 일부가 되어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심이 생길 정도로 한복은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웅장함을 뒤로하고 우리가 향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규칙을 요구합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모두 떠나야 하고 마을 전체가 거대한 도서관인 것처럼 목소리를 낮춰야 하죠. 그런데 이 고요한 골목길에서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각 집 대문 앞에 아무런 감시장치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었죠. 런던의 중심가나 뉴욕의 아파트 단지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잠긴 문 뒤에 두거나 이웃에게 맡겨도 사라지기 쉬운 고가의 물건들이 이곳에서는 누구나 지나다니는 탁 트인 골목길 바닥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었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 시스템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인들만이 공유하는 강력한 도덕적 유대감,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사회적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여행가로서 수많은 대륙을 누볐지만 이토록 평화롭고 당연한 정직함을 마주하는 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작은 가죽 공방에 들어가 우리만의 가죽 지갑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고양이와 오징어, 그리고 한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정성껏 새겨 넣으며 우리가 북촌에서 느낀 그 평화로움을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죠. 북촌은 서울이 가진 가장 따스하고 정직한 속살을 보여주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전통의 무게에 잠시 숨을 고르셨나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서울의 가장 세련되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뜨거운 곳을 맛볼 차례입니다. 바로 익선동 한옥거리입니다. 100년 전 지어진 낡은 한옥들이 젊은 예술가들의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결합해 인스타그램의 성지로 불리는 전 세계 유일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건 소금빵을 향한 한국인들의 엄청난 집착이었습니다. 하나만 살 수도 없고 무조건 세트로만 판매하는 고집스러운 가게였지만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기꺼이 1시간 이상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빵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마침내 손에 넣은 소금빵의 맛은 어땠을까요? 겉은 크루아상처럼 바삭하게 부서지고 소금 풍부한 버터향이 입안 가득 폭발했지만 끝에 남는 강렬한 소금의 짠맛 때문에 우리는 연신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한국인들이 이 맛에 열광하는지는 한 입만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극적이면서도 중독적이고 시각적으로도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서울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트렌드니까요.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소품샵, 민트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아로마 상점, 그리고 모든 벽면이 포토존인 익선동의 골목들은 서울이 얼마나 시각적 미학에 집착하고 트렌드를 번개 같은 속도로 선도하는 도시인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울의 젊은 에너지가 어떻게 전통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창조해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화려하고 트렌디한 면만 보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은 이 영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겁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깊고 아픈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인 DMZ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군사 제한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창밖의 풍경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여권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검사하는 앳된 한국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군인을 절대 촬영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투어 가이드의 엄격한 경고.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이하고 역설적이었던 건 그 살벌한 철조망 바로 옆에 아이들이 웃으며 타는 회전목마와 롤러코스터가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극의 현장과 유원지의 결합. 이 이질적인 풍경은 서울이 가진 가장 슬프고도 강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서울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비밀리에 팠던 제3땅굴로 내려갔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70m. 아래를 수백 미터나 걸으며 느낀 그 압박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상으로 다시 올라와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들판. 망원경 너머로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북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70년대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이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이번 투어 중 가장 강렬하고도 숙연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이 아픔을 딛고도 이렇게나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DMZ 투어에서 느낀 무겁고 가라앉은 마음을 씻어준 건 다시 돌아온 서울의 심장 박동 광장시장의 뜨거운 활기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는 왁자지껄한 소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단숨에 깨워주었죠. 기름이 펄펄 끓는 솥에서 튀겨지듯 구워지는 녹두 빈대떡은 마치 영국의 해시 브라운을 10배 정도 키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삭한 양파가 가득 들어간 간장 소스에 빈대떡을 찍어 먹는 순간 우리는 왜 이곳이 유명한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칼국수 아주머니의 노점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끓는 육수 위에서 밀가루 반죽을 쉴 새 없이 썰어 넣는 그 신들린 손놀림은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공연 같았죠. 비록 우리에게는 생소한 식감 때문에 잠시 당황하기도 했지만 시장 사람들이 건네주는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눈빛과 저렴한 가격의 길거리 음식들은 서울의 진짜 매력이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나몬 설탕을 듬뿍 묻힌 1,000원짜리 도넛 하나에도 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광장시장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짧은 며칠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밀도가 높고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초현대적인 디지털 빌딩 사이로 600년 전 조선의 궁궐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 국가의 긴장감을 품고 있으면서도 밤거리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활보할 수 있는 이상하고도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도시. 어디를 가도 새로운 발견이 있고 여행 전문가를 자처하며 수십 개국을 누빈 우리에게도 매 순간 신선한 문화 충격을 안겨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지금 서울을 동경하고 이곳으로 모여드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온몸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을 떠나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맛과 멋이 살아있는 도시 전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무언가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 여행 정말 비행기표 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었냐고요? 우리의 대답은 망설임 없는 퍼펙트 예스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도시의 에너지를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서울 기록이 여러분의 여행 세포를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한국 여행기에서 다시 만나요. 서울 정말 고마웠어. 안녕.